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전에는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죠. 예, 뭐 미국 시장 영향도 있었을 거고, 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뭐 5%까지도 이제 밀리는 그런 어떤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뭐 지수 영향도 있었겠지만 셀트리온 자체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세가 나왔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뭐 셀트리온 위주 얘기 드릴 거고, 장 마감 내용은 오늘 오후에 이제 확 바뀌었죠. 예, 그래서 추세 전환됐다는 신호로서 상당히 좀 확률이 높고요. 완전히 전환됐다고 뭐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기존에 이제 BBIG 같은 이런 어떤 성장 주도주군들, 시장을 이끌어온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다 플러스권으로 마감되고 양봉으로 마감됐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시장이 조금 단기적인 저점을 좀 확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기관 외국인들 수급도 이제 양호했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면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어떤 양도세 물량에 의해서 조금 밀리는 그런 형국에서 조금 반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오늘은 뭐 셀트론 관련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셀트론의 이제 제목 보면 셀트론의 존재 자체가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이다. 영린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오랜 주주분들은 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셀트론 존재 자체는 사실 1등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껄끄러운 집단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 예, 뭐 한국 이 경제, 한국의 어떤 이 패권 안에서는 결국은 이제 어떤 재벌 내지는 이제 어떤 권력의 어떤 층에서 눈엣가시 같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셀트론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 자체가, 시가총액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해서 오롯이 볼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져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거래했죠. 당연히 저도 분석을 하고. 근데 사실 셀트론의 주가 흐름은요,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상식에서 좀 벗어난 형태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주가를 보이는 종목은 처음 봤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셀트론한 기업이 이제 내수를 위주로 하는 기업이었다면 거의 뭐 묻혔을 거고, 지금 현재 전 세계 대상으로 지금 매출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 속에서 셀트론을 바라보면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가치를 분석해서 결국은 그 가치가 이 해외에서의 인정과 해외에서의 자금 유입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측정되는 그 시점까지를 이제 보유하는 어떤 구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유튜브를 한 5개월 정도 운영했지 않습니까? 셀트론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매일마다 분석을 하고 이제 주가 시세 흐름도 이제 체크를 계속 해왔지만 굉장히 정상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한국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공매도 집단의 주가를 어느 정도 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오늘같이 이런 거죠. 현대차가 오늘 마이너스 크게 시작했죠. 근데 보합으로 마감했죠. 예,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 이게 정상적인 거죠. 왜냐? 악재가 나올 걸 미리 예상해서 빠졌다가 악재가 나와버리니까 악재가 이제 과거게 됐다 해가지고 올려치잖아요.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고, 현대차의 오늘 흐름이 정상적인 거고, 오늘같이 BBIG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올 때 플러스로 돌아서고 양봉으로 돌아선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고 악재가 나오면 내려가고,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도 항상 그런 종목들을 거래했지. 지금 셀트론은 이상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상하다는 거는 인위적인 어떤 힘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호재가 나오는데 눌러버리고, 공매도가 눌러버리고, 악재가 나오면 빠지기도 하지만 뭐 지지부진하거나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상한 구간에서 왜 오르지 하는 구간에서 그냥 툭 올라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셀트론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자체는 정말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하고, 오늘 리포트도 이제 분석해드리겠지만 리포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리포트의 문제가 아니라 리포트를 이용해서 시세를 만들어내는 어떤 측이 문제인 거죠.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먼저 셀트론 얘기하다가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용의 이제 목에 있는 반대 방향의 이제 비늘, 그러니까 약점인 거죠. 권력자, 왕의 이제 어떤 약점을 건드린 자는 죽음에 이른다는 그런 어떤 무서운, 옛 고사성어죠, 이거? 고사성어인가요? 하여튼 영리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인데요. 뭐 영화로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무슨 의미인지는 오랜 주주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안에서의 어떤 셀트리온은 영린과 같은 존재다. 1등으로 올라설 수 없는 존재다. 인위적인 힘이 작동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문제라든지 기업의 성장의 문제라든지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역사적인 어떤 순간의 어떤 발걸음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이제 반영되지 않는 이상한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 그건 이 용의 거꾸로 난 비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세계 속에서 인정받으면 한국에서의 용에 의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작동되는 부분들은 거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계속적인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이 기업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펼쳐나가는 밸류에이션 확장 흐름, 성장의 흐름을 쫓아가십시오. 그게 이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되는 어떤 해결이고, 그리고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에 있던 회사와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카톡으로 한 구독자님께서 이제 그 한 블로그 주소를 알려주셔가지고, 그 블로그에서 이제 셀트론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창구로 이제 뭐 동부증권이라는 창구로 이제 매도물이 나오는 게 그 사람에 의한 어떤 발언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내용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블로그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글을 굉장히 오래 써왔던 사람이고, 지금이야 이제 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있긴 하지만, 책을 쓰고 있기도 하고, 오랜 기간 매매 일지라든지 굉장히 글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운영도 오랜 기간 했었고, 지금 운영하는 말고 과거부터 이제 2000년 초반부터 블로그도 많이 운영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필력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이제 관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해당 블로그로 이제 찬찬히 글들 하나씩 보다 보니까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 블로그의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누군가의 뒤에서 이제 조종하는, 뭐랄까요, 어떤 자신의 어떤 사고 체계로 만들어지는 그게 아니구나. 블로그 자체가 뭔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제 추측이긴 합니다. 근데 저도 글에 대한 어떤 나름의 그런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저도 노하우는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 밝힐 수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으려고 미리 어떤 딱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그 틀에서 글을 적으려 하는 게 굉장히 있구나.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거는 나름의 의도가 있는 글들을 쓰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은 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 채 그 사람이 쓰는 블로그의 글들만으로 판단을 하는 저의 시각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제가 본 그 글을 쓰는 사람 그 글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이런 어떤 특정 창구에서 물량들이 쏟아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4만 주가 이 특이한 창구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 기관의 물량이 아니었거든요. 보시면 개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반다매매성 물량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여기 올라가기 시작 단계까지 내려온 상태죠. 그러면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뭐 레버리지 썼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반대매매가 이제 수순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지점을 깨버리면 두려움, 공포에 떠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투매 쏟아져 나오고 그 반대매매 안 당하기 위해서 미리 던지는 물량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구간일 거래요. 예. 그런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를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어떤 의도성의 글들이 올라오면서 예,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어떤 창구로 이제 흘러나온다. 이거 비정상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의 이제 주식은 상당히 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요. 이게 자본시장이 완전히 오픈돼 있는 미국이나 이제 뭐 이런 국가였다면 좀 달랐을 거예요. 예, 사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이런 종목이라 생각하거든요. 메디톡스 같은 기업. 예,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도 밝혔지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층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최상단의 권력은 당연히 검찰이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건드는 자들은 모두 이제 영린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고 정권은 계속 바뀌지만 사실 가장 위층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게 그렇기 때문이죠. 그럼 그 곡들과 결탁되는 것들이 어딘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최상단의 권력 자체가 바뀌지 않고 계속 지속되면서 그게 이제 대한민국을 작동시키는 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미국의 자본시장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 같은 게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 자체는 사실 미국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건드리면 영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론처럼 이제 되는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기업은 국내에 머무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금 정부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밀어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의 어떤 이런 어떤 작동 원리는 법망을 피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의 어떤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 최근에 이렇게 위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욕하면서 지금 굉장히 흥분했거나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셀트론의 과거를 아셔야 돼요. 아시지 않는다면 지금의 시세를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어떤 진주 같은 종목을 그냥 팽개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박사 탓을 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이라는 어떤 이 사회에서 탄생했고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 이 한국이라는 자본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최상단의 권력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론 그룹주들이 오늘 뭐 시장처럼 장초반에 빠졌다가 막판에 뭐 이렇게 대부분 뭐 네이버든 뭐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네이버든 뭐 삼성바이오도 보합까지 올랐죠. 뭐 LG화학도 플러스권, 현대차에 악재 있었지만 마이너스 6%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셀트리온이 3.9%. 예,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카카오도 보합까지 올라왔고 삼성 SDI 4.7%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장하고 별개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예, 그만큼 여기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인위적인 어떤 부분이 작동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 빠졌죠. 오늘 대부분 보시면 HLB도 플러스 올랐고 제넥신도 플러스로 올라왔어요.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 BBIG 관련된 뭐 성장 주도 업종에 있는 이런 코스닥 종목들도 대부분 다 플러스로 올라왔고, 시장에 의해서 빠졌다가 시장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건데 셀트리온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된다는 거를 추측만 하지 뭐 증거대라 하면 증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최권력층 윗 집단에서 그 정보를 확인시켜 줄 수가 없고 확인시켜 주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예, 전 오늘 이런 얘기는 제가 굉장히 처음 드리는 거죠. 예, 알고 있지만 얘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봤자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내가 저 권력의 최상단으로 올라가야지만 바뀔 수 있는 건데 올라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대통령도 그걸 바꿀 수 없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한국 사회에서 뭐랄까요? 당연히 했던 방식이 뭐겠어요? 그 권력층을 밟고 올라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손잡는 게 가장 손쉬운 거겠죠. 예. 그런 집단들이 또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결탁해서 나아가는 제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이제 고질적인 그런 어떤 은밀하면서도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관행적인 어떤 권력층을 해부를 해야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좀 안타깝고 그걸 몰라서 이렇게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알면서도 투자를 했지만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같은 시세는 사실 정말 희한한 거잖아요. 누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트리거를 누가 했던 그걸 이용하든 결국은 모두 희생양일 뿐이에요. 모두 희생양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걸 내세워서 누가 막 조종당해가지고 팔고 이런 것도 다 희생양이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또 욕하면서 다시는 안 봐야지 하면서 던지는 또 일반 개인 투자도 희생양일 뿐인 거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회사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하려고 했잖아요. 서정진 회장이. 안 됐잖아요. 도리어 철퇴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영린이라는 겁니다. 영린. 하지만 이런 기업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밸류에이션 정상화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번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다는 것 자체는 한국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에 환자가 얼마나 있다고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중요한 포인트죠. 해외에서 중요한 거죠. 해외에서 지금 난리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뭐 환자 별로 없잖아요. 그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겠지만 그 엄청난 수량의 양이 필요한 거는 해외잖아요. 그렇죠? 해외에 더 중요하고 셀트리온의 어떤 행보를 해외에서 더 주목하게 될 거고 투자를 하고 싶어 안 달랐을 거고 그건 명확하잖아요. 막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총리가 권력자가 자기들 국민한테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치료제나 백신을 많이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고 지지를 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게 결국
지도자의 어떤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기본적이면서 1순위에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지도자. 당연히 신임을 얻을 수밖에 없죠. 셀트론이 만들고 있는 이 약은 지금 뭐 3분기에 비용이 얼마 계상돼가지고 뭐 어쩌고 이거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사실. 예.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물량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 자본시장에서는 그만큼 굉장히 우둔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그냥 전염되는 거죠. 예. 주가가 빠지면 다 맞아, 그래서 빠지는 거니까 나도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 취지를 밝혔을 때도 제 이제 정보란에 들어가면 있겠지만,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 벌어지면서 정말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주식을 잘 모른 채 그냥 낮은 주가 낮을 때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번다고 생각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리를 모른 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짚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종목으로서 사실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정말 의미도 없고 도박이고, 거의 그걸로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꼭 그 방식으로 또 돈을 잃고 그런 거를 뭐 계속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올바른 정석적이면서도 정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식 자체는 뭐 누구나 아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켜나가는 게 어려운 뿐이지, 그거를 이제 저는 꾸준하게 일관되게 해서 이 주식시장에 이제 들어온 많은 이제 동학개미 운동을 지칭하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셀트론은 어떤 측면의 성장이나 실적이나 모멘텀이나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적합한 종목이자 그룹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 생각은 뭐 당연히 변함없지만, 주가가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궤적들을 보면 정말 터무니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매수하셨는데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어떤 분명히 느끼고 계실 거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것들 뭐 당연히 저 역시도 같이 느끼는데요. 예, 이 구간에서 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대부분. 근데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다른 종목도 아니고 이 종목이 이런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리포트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볼게요. 오늘 장 초반부터 셀트론이 다른 종목 비해서 굉장히 급락했던 이유라고 보여져요. 예, 어쨌든 이걸 쓴 애널리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걸 딱 확인하고 주가를 어떻게 하는 그 측이, 예, 그 측이 이제 상당히 좀 의도적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리포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리포트 내용을 보면요, 뭐 굳이 이걸 제목으로 달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목이 또 사람들한테는 또 생각을 좌우하니까. 그래서 셀트론이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하회 전망된다. 그래서 목표가를 하향한다. 그렇게 했는데, 리포트 전문을 읽어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예, 리포트 전문을 읽어보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제목만 보지 뭐 이거 리포트 찾아서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충 그냥 이제 기사 보고 그래? 그래서 목표가 하향이야?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제 그냥 에라이 그냥 이제 실적도 안 좋아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던지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의 어떤 사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 전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키움증권 리포팅이고요. 한번 천천히 보죠. 대체로 부합 예상한다. 실적이 연내 코로나 치료제 기대된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며 전분기 대비 R&D 비용 집행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의 램시마 IV 비중 확대되며 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소폭 하회가 전망됩니다.
다만 이미 주가가 올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이렇게 하락해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연내 코로나 치료제 233 중간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미 이익이 조금 컨세 대비 줄어들 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 같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3분기 컨센서스 대체로 부합이다. 3분기 매출액 4,568억, 영업이익은 1,782억. 그래서 매출액은 컨센 부합되나 영업이익은 소폭 하회가 예상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보니까 3분기에 램시마 IV가 좀 많더라. 그러니까 램시마 IV 자체는 마진이 조금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익단으로는 조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다는 추측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합리적인 추측이죠. 합리적인 추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영업이익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임상 비용 확대가 예상된다. 그래서 일상이죠. 3분기에 계상되는 거는 일상에 대한 그 연구 개발비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책정됐을 거다. 한 200억 정도. 그 신한금융에서도 이제 예측했는데 2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정부로 받았죠. 200억 정도를. 그래서 크게 그 임상 비용 이 부분이 이게 지나간 거잖아요. 이게 미래 불확실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목표 주가 하향으로 간 건 아니고요. 이런 비용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소폭 하향된다. 목표 주가 하향을 한 이유는 추정치 하향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코로나 치료제 가정을 해서 목표 주가에 반영을 했었던 저번 리포트하고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가치가 지난 이제 몇 달 전에는 한 4조 원 넘는 수준의 가치로 측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 안 되는 수준, 2조가 좀 안 되는 수준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좀 이번 이 보고서에서 이제 나왔어요. 계산을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목표 주가 하향하는데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부분도 아니고 램시마이 IV 요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치료제 그 추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보여져요. 램시마 SC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도 알지만 일단은 3분기보단 4분기에 많이 늘어난 걸로 예상하고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과거의 리포팅하고 달라진 건 없어요. 의견이 크게.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달라졌다. 예상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내용을 좀 더 보면 지난해부터 셀트론 헬스케어향 램시마 SC의 누적 매출액은 약 5천억 원이며 셀트론 헬스케어가 판매한 램시마 SC의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55억으로 현재로서는 안전재고가 충분해 보인다. 다만 코로나 치료제 대규모 생산을 대비해야 하며 내년 램시마 SC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미리 충분한 안전재고를 보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램시마 SC 수요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유럽 내 국가별 램시마 SC 약가 등재로 인한 출시 국가 확대 본격화가 내년으로 예상되어 램시마 SC의 시장 진입 속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 코로나 치료제 233 파트 1 데이터 발표가 이제 기대된다. 중간 결과 발표. 결과에 따라 국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한 10여 개국 지금 신청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도 당연히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알아야겠죠? 개발하는 치료제에 대해 대규모 상업 생산 초기 물량 생산 준비 및 임상 233 개시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다.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 중인 릴리의 임상 3상 중단으로 동사의 치료제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런 생각들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1년에는 램시마 SC의 공급 물량 확대 및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으로 마진 개선이 가능하며,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승인될 거라는 가정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케다 아테 지역 사업부 인수로 내년 되면 요거 매출 증가 있잖아요, 또. 그래서 요 부분이 또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잖아요. 또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또 회사가 또 같이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22년 하반기 램시마 SC의 미국 출시 및 3공장 착공을 계획하고 있어 제품 출시와 카파 확장으로 지속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긍정적이에요. 뭐 나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 제목만 이렇게 달았을 뿐이지, 리포트에서 뭐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키움증권이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얼마로 매겼느냐? 여기 보시면 1조 8,400억 정도로 매겨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뭐 35만 원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리포팅 한번 보죠. 지난번에 리포팅은요, 보시면 코로나19 치료제 파이프라인 4조 4천억으로 가치를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이렇게 38만 원으로 이렇게 딱 책정했던 거예요. 시총은 50조 책정해가지고요. 그래서 38만 원에서 이제 다운시켰다. 제가 볼 땐 주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하향시킨 경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치료제 밸류를 낮춘 거는 모르겠어요. 그 가정이 달라지면 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리포팅에서 아니, 이번이죠. 이번 리포팅에서 코로나 치료제 가치가 여기 보시면 1조 8천억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 거냐 보면 지난번 리포트랑 달라진 게 이거예요. 셀트리온 MS 점유율 말하는 거죠. 마켓시어. 내년도 이제 이게 이제 출시될 걸로 보는데 점유율을 1% 정도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을 한 5,600억 정도 낼 수 있다. 거기에 영업이익은 한 50% 절반으로 때렸죠. 2,800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나올 것 같다. 그 다음 해에는 점유율이 2%, 그 다음에는 4%, 5%. 뭔지 아시겠죠? 점유율을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리포팅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번 리포팅입니다. 제가 좀 크게 해야겠네. 지난번 리포팅에서 달라진 거는 여기 또 보시면 아까 보시면 1%였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난번 리포팅은 2%. 그러니까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1조 5,700억. 근데 여기서는 영업이익을 35% 정도로 가정했네요. 근데 최근 리포팅에서는 영업이익을 50%로 가정했네요. 그래서 5,500억.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점유율을 15%로 가정했어요. 지난번 리포팅. 근데 아까 보시면 몇 퍼센트였어요? 2%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22년도에는 점유율을 1% 정도 못 오를 거다 했는데 지난번 리포팅 15% 이렇게 가정한 거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뭐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치가 이제 낮아져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의견은 크게 뭐 이상할 건 없어요. 제가 볼 땐 합리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고요. 뭐 다 다르니까 애널리스트마다.
지난번에 나왔지만 이제 하나금융투자 리포팅은 뭐 셀트리온 3분기 실적 뭐 이상 무다 해가지고 고성장이 3분기에도 진행 중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상 비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 3분기 진행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임상 일상 비용이 반영되면서 경상 연구 개발비는 전년 대비 약 20%가량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 네, 그렇죠. 임상 2, 3상이 9월 말 시작되면서 4분기 임상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어차피 뭐 일단은 1상 정도는 정부에서 받은 걸로 추정이 되고요. 3상은 자산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비용 부분의 향후 증가 요인이 어떤 큰 실적의 어떤 변동 요인까지는 아닐 거라 봐요. 그래서 이게 승인 받고 나서 이제 뭐 매출 나올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지. 이거 뭐 비용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냥 시각은 달라지는 거죠. 밸류를 측정하는 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마다 다 다른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놓고 같이 취합해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포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리포팅을 보도한 기사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썼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집단과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시작부터 주가를 날려버리는 수급을 유인했고, 그런 것들이 시장과 별개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낳았다. 그렇게 좀 정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한금융투자 리포팅도 이제 어제 나온 거거든요. 10월 19일자죠. 어제 이제 짚어보진 않았는데 특별한 건 없어서 안 짚어봤어요. 여기는 이제 매수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 36만 원도 유지를 했어요. 3분기 실적 프리뷰인데요. 탑라인 호실적 지속 전망, 관건은 연구 개발비 해서 연구 개발비는 여기서 보시면 3분기 약 200억 정도 연구 개발비가 반영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면 이제 영업이익도 뭐 컨센에 부합될 전망이다.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그래서 비용 부분을 이제 언급을 많이 했는데, 아니 비용이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이거를 뭐 이게 비용이 늘어나서 부정적으로 본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 참 모르겠습니다. 주식이야 뭐 다 각자 보는 눈이 다르겠지만 누가 보는 방식이 맞는지는 결국 뭐 주가라는 게 향후에 또 말을 해줄 거니까 뭐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지만요. 아니 수조 원의 매출을 낼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인류를 지금 빠르게 구해내는 어떤 약,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만 하면 진짜 숫자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업 가치의 상승,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낳으면서 결국 한 방에 예전에 길리어드 같이 신종플루 타미플루 그거 해가지고 길리어드 같이 그런 한 방에 이제 위상이 높아지는 건데, 아니 다른 뭐 허접한 신약사들은 막 1,000억, 2,000억, 3,000억씩 막 유중도 해가지고 막 쓰는데 셀트리온은 일반 공모 유중도 한 적도 없는 회사가 아니 자체 자금 200억 가지고서 참 저게 뭐 문제 될 거 있나요? 없잖아요. 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좀 제가 이제 뭐랄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선을 이탈을 시키는, 이게 자연스럽게 시장이 오늘 뭐 한 3, 4% 폭락해가지고 빠졌으면 그러려니해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오늘 시장이 어땠습니까? 막판에 다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선물도 보시면 0.8% 마감에,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들 샀잖아요. 지금 기관도 2,600억 샀고 외국인도 430억을 거래소에서 샀어요. 코스닥에서도 924억을 샀고 오늘 개인들 뭐 팔았죠. 이 개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아마 팔았을 거예요. 양도소 회피 물량도 있었을 거고, 상당히 이제 뭐 반대 매매라든지 너무 빠지니까 이제 겁나가지고 그런 매물들이 아마 나온 걸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뭐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냥 일반 투자자, 정말 이 회사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가지고 산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참, 그게 회사도 힘이 빠지는 걸 거고, 예? 이 기업을 제대로 분석한 투자자들도 힘이 빠지는 걸 거고, 그쵸? 예. 참 주식시장 참 한탄스럽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뭐 셀트리온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영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제 그 광고 메시지가 서정진 회장의 강렬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광고 제작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대가 바뀌면 리더가 바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광고에서도, 셀트리온 광고에서도. 결국은 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대한민국에서 셀트리온이 넘버원이 되려면, 세계에서는 넘버원이죠, 당연히.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넘버원이 아니죠. 시총 기준으로는. 예. 이 시대가 바뀌면 리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 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 용의 반대로 나 있는 비늘을 건드려서 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측이 아니라 저 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 용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예. 결국 세계 속에서 셀트리온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 셀트리온은 저 용의 자리를 아마 차지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주가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회사를 믿고, 회사의 가치와 성장을 믿고, 회사의 기술력을 믿는다면요, 보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난 도저히 이제 믿을 수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치 성장의 변동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가만 이럴 뿐. 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 오늘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즐거운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은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오전에 그 스마트 리포트는 좀 올리지 못할 것 같네요. 네, 내일 오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